번째 저에게는 집이 없어요. 지구에 사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주택이 가장 큰 또 재산이고 또한 경비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2004년도 8월 약 한 13년 정도 됐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놀기를 했어요. 미국에 들어와서 한 일이 없이 놀기만 했습니다. 2017년에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투베드룸에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투베드룸에 1,150불짜리를 아파트를 거주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한 달 그 지출 목표가 한 2,000불로 못 박아두고 삶의 몸부림을 치면서 바득바득 살았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던 와중에 2017년 11월 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300일이 다 되었네요. 6년 4개월, 76개월 전의 일이에요. 그때부터 차에서 살기 시작을 해서 단순 계산으로 렌트비만 아파트 렌트비만 약 10만 달러 한 1억 3천 정도를 절약하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통신비, 주유비 뭐 많이 있죠. 보험료 등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절약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이제 경험을 통해 갖고 거의 대부분의 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집이라는 거에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부동이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같이 부동이 되어서 집에 묶여 계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면에서 집이 없는 것이 아주 큰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빚이 없어요. 한국에서 제가 한 10여 년 사업을 할 때 그 서울 엔젤 투자 클럽이라고 그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관여했던 것 중에 제가 한 45억 정도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투자 클럽을 통해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IMF 바로 직후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뭡니까 그 벤처기업들 육성 방안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생각지도 않던 큰 돈을 투자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회사를 운영하다 저희 그 가정적인 내부 일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이 뇌종양으로 사경을 헤매는 일들이 발생을 해서 정말로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돈을 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그 스트레스였어요. 또 돈을 버는 즐거움보다 그 기업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고객 관리하고 사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밤낮 없이 잠을 못 이루고 했었기 때문에 이 돈이란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생명을 단축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회사를 정리를 할 마음을 먹고 그야말로 이제 45억이라는 돈이 남의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를 정리를 하면서 전국에 펼쳐져 있던 170여 명의 투자자들을 집에도 찾아가고 밖에 이제 커피숍에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회사를 정리를 재산 털이를 하고 나머지 분배금들을 이제 나눠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제가 인생 처음으로 빚을 져본 거였었는데 다행히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동의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의 빚까지 이 회사 다 정리하고 골고루 분배를 해가지고 투자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돌려줬던 빚 청산을 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돈 벌겠다고 하는 그 고통의 그 수렁텅이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얻고 미국으로 다시 또 건너와 가지고 정말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상당 기간 동안 20년 가까이 20년 넘는 기간이죠.
아직 뭐 이렇게 돈 버는 일에 전혀 이제 관심이 없게 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빚이 없는 것은 너무너무나 제 스트레스와 인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큰 전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한테는 여러분들 뭐 가방도 있고 요즘에 무슨 조그만한 백이 아주 유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그만한 백은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대부분 그 주머니에 있어야 될 지갑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차에 지갑이 없는 대신에 차에 현금 100달러 이하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딱 한 장. 이 녀석은 이제 아마존 카드인데 돈을 쓸수록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적립이 돼서 나름대로 단돈 1,000원이라도 1달러라도 리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체크카드를 여행 중에 쓰는 체크카드를 갖고 있는데 이 체크카드는 그 외국에서 돈을 쓰면은 환전 수수료나 ATM 수수료 같은 게 일체의 부가 그 피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1달러에 1,300원이라면은 제가 2달러를 쓰면은 이제 2,600원이 그대로 2,600원을 쓰면은 딱 2불이 결제되는 이제 이런 카드예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할 때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킵을 하고 있는 ATM 카드, 데뷔 카드를 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러 이제 하는 중에 이제 나갈 때에는 양발 속에다가 현금을 뭐 20불, 30불짜리 이제 넣고 또 굳이 뭐가 좀 살 필요가 있으면은 양발 속에다가 여가지고 고무줄 밴드를 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도둑을 만든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절대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레스토랑이나 먹고 싶은 거 절제를 하기 위해서 저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 웹페이지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그 매일매일의 여행 일지와 특별히 매일 쓰고 있는 모든 그 국내외에 있는 자산들 그리고 소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인컴과 익스펜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웹페이지를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매일 이제 월말이 되면은 이달에 총 결산을 어떤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주유비 얼마, 뭐 교회 헌금 얼마, 또 뭐 시장 보는 거 얼마 해서 다 합산을 해서 항목별로 결산을 매달 어느 순간에라도 자동적으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를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작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제 인생관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노력하지 않고 버는 재물에 대해서는 그 제 정서상 상당한 제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는 뭐 재테크라든지 또는 이제 뭐 불확실성이 좀 큰 투기적인 그 돈질 있잖아요. 뭐 주식 투자, 뭐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부동산 갭 투자 뭐 이런 거 있죠. 뭐 영끌 뭐 이런 단어들을 그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많이 있고 딱 확정적이고 눈에 보이고 통계 수치가 딱 나와 있는 그러한 돈 관리를 재정 관리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그 결과적으로 충동적인 그 지출을 차단하기 위한 저의 그 개인적인 방편이라 저는 지갑이 없답니다. 저는 이제 소비가 거의 없어요. 지난 6년간의 그 차박을 할 때도 뭐 이마트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이제 재래시장을 다니죠. 그리고 통신비도 이제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전부 와이파이를 쓰고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주유비죠. 그리고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영상 장비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꼭 이제 필수품들 구입 외에는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사람도 화장품은 뭐 수십 년 동안 써본 적이 없고, 그리고 뭐 옷도 사본 적이 거의 기억이 없네요. 사실은 솔직히.
그리고 차가 이제 비좁으니까 각 사계절 옷들로 뭐 많아야 한 두세 벌, 여름엔 한 네 벌 정도 가지고 다니고, 사실 저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제 돈 주고 옷 사본 적이 뭐 이거 다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얻어 입은 옷들이고요. 신발은 몇 번 그 중고 가게에 가서, 왜냐면 신발 값이 미국에서 좀 괜찮은 거 살려면은 뭐 70불, 뭐 100불 넘는 게 좀 많아요. 저한테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 200불 사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고 가게에 가서 꼭 필요하면은 한 5불 정도.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지출은 10불, 10,000원 이하의 지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전략은 한 달에 딱 얼마 쓰겠다라고 딱 정해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죠. 현재 저는 미국 포틀랜드에서 와 있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오레곤 주의 여러 가지 법제라든지 또 여기 이제 근처에 여러 가지 베너핏을 이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현재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의 포틀랜드 한 달 생활비를 $200,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7만 원에 딱 고정을 해두고 있고요. 어떤 때는 조금 언더고 어떤 때는 약간 오버를 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을 좀 잘 진행을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무난하게 잘 성공적으로 $200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 태평양 왕소금 전략을 가지고 저는 그 한 6년, 지난 6년 차박 생활을 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서울에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보통 아파트 한 채 정도를 절약을 해서 그전에는 이제 매번 마이너스로 돈이 내려가기만 했었지만은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어떤 정해진 월간 정해진 그 지출 외에는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고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소비가 없다시피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참 저는 그 스트레스가 거의 없이 살아요. 그리고 뭐 있어도 없이 살아버려요. 그리고 잔병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제 평생에 뭐 70일 코앞입니다만은 안경점에는 이제 눈을 혹사를 하니까 안경점에는 이제 자주 가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노안 백내장이가 이 노안 시술을 하는데 한 돈 100여만 원 정도 든거하고, 또 뭐 지금 쓰고 다니는 안경 같은 경우도 다 주정부에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900불 그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다녔던 기억이 치아, 이제 이빨 스케일링을 이제 하러 다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오레곤 주정부에서 3,200불 그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사고 이렇게 육신으로 담배를 사실 제가 그 1984년도까지만 이전에 많이 필 때는 하루에 6갑에서 또 진짜 많이 필 때 7갑 정도의 담배를 피고 그랬었어요. 술을 먹어도 소주를 말술로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 다 끊은 지가 딱 만 40년이 됐네요. 만 40년이 됐고, 그리고 식생활도 이제 바꿔서 기름진 거를 뭐 햄버거 같은 거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외에는 먹지를 않고, 튀김 같은 것도 절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치하고 채소를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양이 많아요. 먹는 양이.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달다가 서울 그 인천 공항 상공에 이제 뜨게 되면은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 볼품 없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냥 삐죽삐죽삐죽삐죽 부쉈고 성냥 그 뭐 꼬챙이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그 특색이 없는 그 서울 풍경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괴해 보여요. 기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고 놀다가 이렇게 지내서 그런지 항상 산이 좋고,
또 그 복잡한 그 도시보다는 한산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을 뭐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스트레스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 덕에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모자 쓰고 이렇게 눌러고 이제 옷만 조금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 미국 그 여시들, 이 여자 아이들한테 썸을 타고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도 크반 없고, 다행히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으로 잔병도 거의 없이 살고 있답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40대는 돈 벌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는 뭐 또 애들 출가시키고 뭐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뭐 시집 장가 가는 것까지 뭐 거기다가 뭐 집해 줘야 된다, 혼수해 줘야 된다는 그런 특이한 또 한국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동양권에서 대부분 많이 그렇죠. 저는 딸 자식, 아들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찍 애들을 낳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들이 44살이고 딸이 42살입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그 미국에서 크고 자라 또 그런 물도 있고 저도 또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식으로는 대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집에 쫓아내죠. 너 나가라. 부모도 좀 살아야 되겠다. 뭐 그리고 또 당연히 나가는 것이지만 저는 이제 또 반반이라 애들을 이제 대학까지는 이제 뒤치다거리를 해줬어요. 재정적으로. 물론 이제 학교들은 다 지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선택을 해서 전공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재정 지원만 워낙 학비가 비싸니까 둘이 보낼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딸내미가 1억 한 2천 정도 제가 줬고 아들 놈은 이제 뉴욕 미시간을 다녔는데 한 8천 정도 9천 정도 1년에 나가고 딸내미는 이제 뉴욕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는데 한 1억 2천 정도 워낙 방세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지들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손주 있고 그래도 저는 뭐 일단 가타부타 무간섭 그다음에 가급적 애들하고 왜냐면 귀하니까 코멘트를 안 해. 왜냐면 귀할수록 소중하거든. 소중하게 다뤄야지. 그래서 저의 어떤 사견이나 의견들을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멋과 개성과 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애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뭐 제대로 남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자리 잡고 이렇게 이제 할 일들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의 관점에서는 어디 인생길이 뭐 고속도로만 있겠어요, 그죠?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산길도 좀 넘어보고 개울 자갓길도 좀 한번 넘어보고 또 해변 모래밭에 빠져가지고 좀 허우적거리면서 그 인생의 삶의 폭의 이해가 좀 넓어지는 것들을 바라는 또 엉뚱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좀 더 오래 살고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이 좀 빨리 이렇게 타계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대개 이제 통계적인 숫자인데 저는 아마 한국 통계로 봐가지고 84세인가 남자분들이 평균이 그래서 저는 향후 지금 이제 10년 이제 80이 다 될 때까지 제가 지금 이제 시즌 7을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획상으로는 시즌 27번까지 진행을 해야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급속하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현타가 와요. 그리고 이제 어지간히 좋은 걸 보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그거고 재미가 없어. 그래서 가다 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도 지구 한 바퀴를 다 구석구석을 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오버랜딩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는 사실은 현재 기네스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 분야
의 그 신기록 보유자가 스위스 커플인데 현재 184개국을 차로 여행을 해서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현재 그 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인정하는 국가와 테리토리가 250개예요. 국가도 있고 아직 독립하지 않은 테리토리들도 있죠.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214개 국가와 테리토리를 한번 이제 목표를 삼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꼭 가보고 싶은 이제 5천 개의 장소, 그리고 100대의 지구 최강의 대학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유네스코 인류 문화 발생지를 가는 게 제 작은 목표로 가지고 이제 여행 계획을 잡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통상적인 그 생명력을 가지고, 또 여행이라는 게 이게 장기간 여행이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을지를 일단 현재 80살까지 목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실상 계산을 해보고 물리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앞으로 남은 10년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안타깝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프를 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또 술 한잔도 하고 또 좀 자금 좀 모아서 일본도 가고 또 집에서 와서 쉬고 그렇게 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그 귀한 것이 시간이고, 또 저는 시간이 없는 것이 또 가장 저에게 너무 늦게 오버랜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제가 없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잠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국민학교가 제가 졸업을 할 때는 중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어요. 입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시가 끝나고 스카이, 서울 경기 스카이가 아니구나. 그때 이제 KS라고 했구나. 그때는 이제 경기 서울. 중고등학교와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거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예전에 도서실이 아니고 독서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칸막이 이렇게 쳐놓고 거기서 밤낮 없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따로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또 이제 아마추어 무선이라고 하는 이제 취미 생활을 했었었는데 이게 밤낮 없이 잠을 안 자고 이 마이크 잡고 무전기를 통해 갖고 뭐 브라질, 뭐 미국, 뭐 소련 이런 애들 만나 가지고 이 그 교신을 하는 게 또 일상이다 보니까 당연히 또 잠이 없죠. 뭐 군대 가면 또 당연히 또 이제 야간 또 생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학 와서도 또 이제 학업에 이제 또 밀리다 보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유학 가서 또 일도 참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잠을 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런 습성에 의해서 거의 하루 잘 자면 5시간 자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요즘도 그렇고 저는 3시에 자고 이제 8시에 기상을 하는 게 거의 이제 몸에 배어 있어서 잠이 없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지구에 사시는 보통 지구인들은 8시간 자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8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8시간 놀죠. 텔레비도 보고 뭐 여행도 가고 뭐 가족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쪼개 가지고 조금 더 일을 하고 조금 더 노는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꿈을 위해서 이제 뭐라도 좀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고 해온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 저는 좀 잠이 없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로 제가 또 없는 것 중에 이제 뭐냐면 자존심이 없어요. 뭐 왜 없겠습니다만은 없이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다 지나간 이제 제 구독자들은 대개 다 이제 50대가 넘으신 분들이 남성분이 84%가 그러고 젊은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 계신 분들이 한 82%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이제 그 구독자의 분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 중에 왕년에 뭐 가다라 그러나 이제 그 왕년이 없으신 분이 누가 있겠어.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국내외 생활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그냥 공간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유한한데 어떤 것을 비워야지 또 더 좋은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쓰레기는 버리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순환 논리를 좀 가지고 저의 삶의 이정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선비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한동안은 이득, 그 재물을 쫓기 위한 장사꾼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낯선 땅이잖아요. 이제 돌아다니는 게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이제 관심과 또 실질적인 어떤 이제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딴따라 행세에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 내리는 그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는 노숙자들 친구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 얘기를 하시면은 세상을 흔들었던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동력에 있는 작은 나라, 아주 구퉁이에 그 꼭지같이 붙어있는 작은 한국의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저 멀리 있는 지평을 넘어서 넓은 세상을 탐구하고 또 이제 이 푸른 별 지구 바깥의 일에도 큰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끝없는 지식과 지혜를 담기 위해서는 제 마음에 꽉 차 있는 더러운 자존심들을 비워야만 또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니 또 그렇게 되어버렸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저에게는 고향이 없어요. 좀 슬픈 일이죠. 늙으면은 그 태어난 고향으로 머리라도 돌리고 눕는다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제가 아마 긴 오버랜딩 프로젝트를 마치고 중간에 사고가 없다면은 80 인근일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살아가지고 돌아온다면은 저는 아마도 태국의 깊은 산골에서 마지막 삶의 정리를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제 이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 땅이기도 하지만은 모르겠어요. 해외 생활이 지금 벌써 45년 차인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저의 삶이 다시 이제 한국식으로 교정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벌써 이제 머리가 스트레스가 받기 시작해. 그래서 한국은 그리워하되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살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어요.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어서 제 혼자 스스로의 삶의 이유가 부족하고 또 삶의 그 퀄리티, 삶의 질이 퇴색이 되어 간다면은, 그런 사람 꼴이 되어 간다면은 저는 병원에 눕기가 싫어요. 한순간이라도 더 살아보기 위해서 그동안의 재물을 쓰는 거는 둘째치고 주위의 아들 자식들이나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폐기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차피 갈 삶인데 그런다고 뭐 안 갑니까? 다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미국 오레곤주, 워싱턴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뭐 뉴멕시코주, 제가 여기 잘 아는 이 근처의 주들에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락사를 할 계획도
제가 때가 되면은 스스로 요청할 준비를 가지기 위해서 사실은 또 이 오레곤주에 있는 작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오레곤 주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미국의 은행에 제가 이제 변호사하고 함께 작성해 놓은 유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차에는 또 제가 자필로 한글과 영어로 써놓고 그 안에 이제 제 금고 있어요. 차에 금고가 있고, 또 차의 금고의 열쇠는 또 차 바닥 어디에다가 묶어놓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는 제 차 안에 또 그 유서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노상에서 또 제가 생을 마감하게 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쓸 수 있는 또 유언장도 유효할지, 나라마다 다르니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뜻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육신의 고향도 없고 또 마음의 고향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배회하는 그 영혼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또 큰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돌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없는 저에게 없는 10가지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저와 연배이시기도 하고 또 후배이시기도 하고 아마 거의 동질감을 같이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 얘기가 삶에 조금 도움이라도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루 느끼고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설에 많은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향